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날밤 꼬박 새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글을 씁니다. 결혼한 지는 정확하게 1년하고도 4개월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키보드 누르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네요. 저는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아니, 못 나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사실 적성에 안 맞는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기에는 고등학교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양심상 그렇게는 말 못하겠네요. 그래요, 저 공부하는 담쌓은 학생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이랑 씨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저는 차라리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교 가서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느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뛰어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언니 친구 회사에 들어갔네요. 처음엔 단기 알바 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 비슷한 곳인데 거기서 저는 공장에서 납품하는 의류나 액세서리 현황 파악과 주문들 관리하는 업무를 했어요.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알바해서 임시직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유들유들하고 착해 보이는 이미지에 완전히 속아 재작년에 결혼했고요. 결혼 전 남편은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특히 시가와 문제가 생길 때면 남편은 은근히 제가 그냥 한 번쯤 져줬으면 하는 눈치를 주거나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어요. 하지만 저는 타고난 성격이 지랄 같고 할 말을 못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분해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인간관계에서 개념 없이 구는 것들 만나면 몇 배로 망신 주고 꼭 갚아줘야 백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근데 막상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 매번 시가 식구들과 싸우면서 무작정 이혼부터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부조리한 일에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점점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져만 가더라고요. 제일 제 속을 긁는 사람은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4살 어린 신우예요. 신우는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 말로는 뭐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교 법대 출신이라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작은 제조업체의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입만 열면 벅벅거리는 신우가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법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들은 변호사라는 전문직들을 통해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우는 자기는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법에 대해 빠삭하다며 저만 보면 대학 안 나온 걸 끄집어내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 제대로 들이받아야겠다 벼르고 있던 찰나 결혼 후 남편과 사이가 좋다는 핑계로 아무 때나 비번 누르고 집에 쳐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내 옷 훔쳐 입거나 밤늦은 시간에 와서 밥 얻어먹고 가기 등등. 다른 사람들의 글로만 보던 막장 개짓거리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우가 너무 짜증이 나서 한 번 날 잡고 신우랑 한바탕 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오빠랑 나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니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신혼집에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한 번 뒤집은 후에는 어느 정도는 고쳐지긴 했어요. 그 뒤로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건 없어졌지만 시가랑 저희 집이랑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근거리에 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다고 가끔씩 저희 내외를 부르시는데 갈 때마다 신우는 되도 않는 신우 시집살이를 시키려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시어머니가 음식을 다 해놓고 부르시는데 다 먹고 나면 신우가 아주 태연스럽게 제게 말을 해요. 설거지는 언니가 할 거죠? 하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어차피 음식 대접을 받았으니 그깟 설거지 하는 게 뭔 대수랍니까? 근데 문제는 주방에 가보면 딱 봐도 한 끼분의 설거지 양이 아니에요. 최소 하루치 설거지는 될 법한 엄청난 양의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무슨 설거지가 이렇게 양이 많냐고 물어보면 신우가 그럽니다. 언니 올 줄 알고 좀 모아뒀죠.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 살림 잘하나 못하나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언니 화이팅! 이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그래요? 그럼 이번엔 제가 테스트 받고
다음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아가씨도 한번 테스트해보게. 이렇게 한번 받아쳤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기싸움질이냐며 집안이 벌컥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적진에 혼자 싸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서 상황을 중재해야 할 남편은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설거지 한번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어야 돼? 어떻게 매사에 모두 싸워서 이기려고만 드냐 피곤하게. 거기다 시댁이잖아. 시댁 어려운 것도 좀 알아라. 하길래 뭐? 그냥 조용히? 아까 오빠도 봤잖아. 그 설거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잔뜩 모아놓은 거야. 거기다 물도 안 뿌려놔서 잔반이며 양념들이 바짝 말라붙어 있는데 제대로 설거지나 되겠냐고. 그리고 뭐 시댁 어려운 거? 그럼 오빠 동생은 왜 새언니 어려운 거 모르는데? 딱 봐도 나 골탕 먹이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니? 하고 받아치다 심하게 말다툼이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엄청 세게 내려치더라고요. 근데 하필 식탁에 깔아놓은 유리에 금이 갔어요. 저는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충전하고 있던 남편 폰을 들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여자한테 힘자랑하는 남잔 거 알지? 지금 나한테 힘자랑한 거야? 힘자랑할 거면 나도 못할 거 없지. 오늘 한번 다 부셔보자 누가 후회하는지. 그때 저는 정말 남편 폰이고 뭐고 전부 부셔버릴 작정이었거든요. 한번 여자한테 힘으로 하는 거 놔두면 평생 습관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 말이에요. 그날 끝을 볼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지 이내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던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할 거 아니면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빠 동생처럼 좋은 대학은 못 나왔어도 최소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잘 알고 예의란 것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 합당한 요구면 기꺼이 들어줄 테고 오늘처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면 나도 맞받아칠 거다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비록 말은 거칠게 해도 예의에 벗어난 말이나 행동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신우한테 쌍욕을 하게 된 이유는 신우 생일 선물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 신우 생일이라 남편이랑 어떤 선물을 할까 상의를 했는데 남편은 그냥 대충 10만 원 선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일인데 저희가 형편이 그리 쪼들리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짜리는 너무한 것 같아서 큰맘 먹고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하기로 결정했죠. 사실 그동안 저도 너무 쏴붙이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져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가 남편이랑 사는 동안은 그래도 제 가족의 일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개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신우는 반말 빗스물에 섞어서 언니 내 선물 샀어요? 안 샀으면 그냥 돈으로 줘요. 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잘해보겠다던 마음은 싹 달아났고 도대체 어떻게 딸자식을 키우면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의 버르장머리 없이 키울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정 그렇게 돈으로 원하면 입금시켜줄 테니 계좌번호 불러라 했죠. 근데 신우가 콧방귀를 뀌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너무하네. 둘이 돈 그렇게 벌어서 다 싸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뿐인 신우의 생일인데 꼴랑 30만 원으로 입 닦으려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냥 맞벌이 하니까 약간의 여유만 있는 정도인데 얼마나 해줬으면 하냐 물으니 못해도 100만 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아가씨 100만 원요? 제 월급이 얼만지나 아세요? 아무리 생일이라고 해도 100만 원은 저희 형편에 무리예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작년 제 생일에 뭐 해줬는지 기억나요? 안 나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심지어 축하 전화나 문자조차도 없었던 거 알아요? 근데 저보고는 생일 선물로 100만 원요? 그냥 30만 원 입금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나 문자로 보내세요. 끊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이 정도로 없을 수가 있을까? 진짜 앞으로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가에 갈 일도 최대한 없도록 남편 오면 상의해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다시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대뜸 지르는데 지금 나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사람 우습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언니는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 매달 용돈 보내는 거 그거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최저 금액이 50만 원부터고요. 몰랐죠? 이때까지 봐주고 가만히 있었더니 별꼴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시가에 드리는 용돈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거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지 생일 선물을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자체가 용서가 안 돼서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 싸가지 없는 게 뒤질라고. 그럼 생일 선물로 100만 원 달라고 억지 쓰는 게 거지지. 다른 게 거지냐? 너를 그지 취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 아닐까? 선물이고 뭐고 그냥 때려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이랬더니 한 3초 정도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지금 누구한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당장 건너오거라. 하필 옆에 시어머니까지 함께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혼자 소파에 앉아서 고민하다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한데 그때 당시에는 시가 가서 한판 붙을 각오하고 제대로 알고나 가자는 심산이었거든요. 검색 내용은 시댁 용돈 법적 의무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웃기게도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관련 답변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고요. 근데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저보고 무슨 일 있었냐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네가 소리 질러야 할 대상은 되먹지 않은 네 동생이라고 소리쳐주고 끊었네요. 그리고 폰 전원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비싸서 한 번씩 먹을 때마다 큰마음 먹고 주문했던 고급 초밥을 시켰어요.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시가에 가서 싸우려면 일단 든든하게 먹어둬야 힘이 생길 테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참 만나더군요. 그리고 낮잠도 한숨 때렸어요.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이 최상이더군요. 저는 일단 대충 제 짐을 싸두고 진짜 오늘은 끝장을 본다 각오를 했습니다. 누구든 지랄하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마음 단단히 먹고 시가에 찾아갔어요. 현관문 열었더니 신우년이랑 시모가 신발장에 둘이 나란히 서서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빈 다음에 신발 벗고 들어오래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지들도 찔리는 게 있었는지 생일이라고 100만 원 달라고 한 거랑 뭐 법적으로 시댁 용돈은 꼭 줘야 한다는 그런 개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제가 신우한테 반말하고 막말한 것만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잘못했다라고 생쇼를 다 하길래 신우 먼저 잘못했다.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하겠다고 했죠. 뭐 그 후로 온갖 욕을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시어머니는 무식한 년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 꼴 개판 났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완전 도라이를 며느리로 들였네 하면서 통곡을 하시더군요. 거기다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조건 오빠랑 저 이혼시킬 거니까 뒤늦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소용없답니다. 그리고 저같이 무식한 게 이혼녀까지 되면 참 보기 좋겠다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여기 올 때 이미 짐 싸놓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나 본데 니네 오빠랑 나 부부 아닌 거 몰랐어? 혼인신고 안 했거든. 맨날 법법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겠지? 거기다 이혼녀 되는 거 무서워서 꼭 참고 살기에는 니네 집구석이 너무 후지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뭐 명문대 법대 출신? 웃기고 있네. 고졸인 내가 너보다 배는 더 벌고 대우받고 살아. 니네 오빠한테 다 들었거든? 네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온다고 니네 오빠한테 빌린 돈만 해도 벌써 몇백인 거 알고도 봐준 건데 이제 어쩌냐. 나 이혼하면 니네 오빠도 짜쳐서 더 이상 돈 못 빌려줄 텐데 이제 좀 아껴가며 살아. 제대로 팩트 폭행 당한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이며 주먹을 부르르 떠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저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상 어쩌지는 못하고 연신상용만 해대시길래 어머니, 아니 이제 완전 남이니까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오냐오냐 키우면 딱 당신 딸 꼬라지 나니까 이제라도 더 망가지기 전에 가정교육 좀 제대로 시키고요. 라고 퍼붓고 전 유유히 시가를 나와 집에 들러 짐 챙겨 친정엄마 집으로 갔네요. 그날 밤에 남편이 그제야 있었던 일을 다 들었는지 저같이 독한 여자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톡을 보냈길래 그렇게 마음 먹어줘서 고맙다. 그럼 아무 트러블 없이 이혼하자 답장 보냈네요. 그리고 오늘 이혼 법률 상담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 더라고요. 애도 없고 신혼집도 월세라 제 집만 챙겨서 몸만 쏙 빠져나오면 괜히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번 주말에 친정엄마랑 제 물건 다 실어올 예정입니다. 1년 좀 넘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징글징글한 순간들 뿐이네요. 왜 결혼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예요. 며칠 후면 제 삶은 결혼 전으로 정확히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겠죠. 진짜 여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해보기 전에는 시가가 어떤 미친년인지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쫄보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절대로 2년에서 3년간은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애도 낳지 마세요. 모든 건 충분히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저 역시도 큰 희생을 치렀으니 이전보다 더 현명하게 저만의 인생을 찾으려 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저 잘할 수 있겠죠?